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도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증시가 유독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떤 패닉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차익 결제 손절 물량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들의 미수 청산, 거기에 신용 잔고까지 다 청산되고 있는 거죠. 스탁론까지 다 지금 반대 매매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매물 공백이 상당히 쌓여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이번 주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완전히 좀 실패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저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반적인 이게 맞는 형상이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자,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물가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시작이 됐고, 자, 물가인데요. 그러면 이제 6월달, 7월달 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유가, 원유 가격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농산물, 이런 곡물조차도 고점 징후들이 지금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니켈 가격이라던가 이런 원자 가격이 다 이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잡힐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위로 상방을 보고 있죠. 나스닥 지수도 뭐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지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일본이라던가 대만, 뭐 특히 밀리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이런 엄청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를 다시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공매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다. MSCI는 다 필요 없는 짓이고요. 공매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그런 좋은 시대는 다 끝난 겁니다. 작년 5월 달부터 공매도가 끝났고요. 6월 달,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찍었죠.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공매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주식수가 많아진 상황이고 어, 조 단위의 신규 상장주가 많아진 상태에서 공매도까지 공격을 한다면 뭐 이길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어도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2007년도를 한번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우리 경제 위기가 왔을 때죠.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고 2007년도 때도 그 폭락이 나오기 전에도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보시게 되면은 네, 베어마켓 랠리가 한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도조차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럼 언제까지 시장이 이렇게 빠져야 될 것이냐? 사실 이제는 어떤 지표상으로서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다라는 무엇이겠느냐? 자, 그 부분을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이게 용기 있는 자들이 돈을 벌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는 그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라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그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만 노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이 언제쯤 나올 거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도 문제지만 코스닥 하락 지수가 너무나 큰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던 시점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범위의 상승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뚫어 올리면서 요만큼 올라왔던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렀었죠. 개인들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언젠가는 빠져야 되는 거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때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대세하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세하락은 향후 몇 년 동안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급락이 나와도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빠지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반등은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이제 마지막 희망이 바로 이제 요 단, 여기에 저점 부분, 여기 안이 되겠죠. 여기 어디선가 안에서는 저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2018년도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2018년도에도 금리 인상이 됐던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금리 인상이 됐었죠. 지금처럼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빅 스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금리가 계속 인상됐던 시점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1파동,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번 급락파동이 또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 하락 지점이 하락 3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치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고, 이런 베어마켓 랠리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내 지수를 보게 되면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락 파동이 한번 나왔고,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파동이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좀 민망한 정도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여기가 고점이 되니까 이걸 그대로 내려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반등은 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걸 한번 또 내려보게 되면요, 요점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시점이 이제 파동상의 이제 저가 매수기가 되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진짜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이상하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홍콩 뭐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이 세계 1위의 GDP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분들의 이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신용 리스크가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약점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놓고 이제 공매도를 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끝없이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00선도 순식간에 지금 붕괴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단기 하락폭을 보시게 되면요, 요때가 이제 한번 급락이 나왔던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폭만큼 하락폭이 진행이 됐어요. 반등에서. 그죠? 그것을 능가하는 하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 같고요. 한국 참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 반등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 이것이 지금 이미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보니까 고려 신용정보라는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려 신용정보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하는 일은 채권 추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의 원인이 우리나라의 어떤 부채 문제, 뭐 정부 부채도 굉장히 심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이런 채권 추심,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늘어나고 했을 때에 채권 추심하는 국가들, 이런 기업들 주가가 유일하게 지금 밑쪽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이제 협상 문제인데요. 지금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푸틴 같은 경우는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인도, 중국, 이런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에 의해서 이어왔던 그런 세계 질서가 이제 완전히 양분되는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마디 있었던 부분들이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자체를 항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그래요.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똑같은 악재는 악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리스크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만의 이런 신용 리스크가 가장 큰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래요. 지금 당장 그것이 터지지 않는다라면 우려감으로 빠졌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터지지 않는다라면 그 터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지금 젊은 층들이 카드 빚을 내서 코인을 해서 지금 거의 뭐 휘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식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카드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대란이 터졌죠. 그게 바로 2003년도였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어떤 리스크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뭐 2, 3주 내로 터지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과매도는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매도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다라면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그런 보조지표상에 과매도 징후를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RSI인데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요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뭐 과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때는 더 이상 더 하락이 나온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안으로 내려가게 돼서 더 빠집니다. 더 빠지게 되는데 과거를 보니까 지금 이 RSI의 지수가 수치가 지금 오늘 8.16입니다. 8.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수치에 여기 8.16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가 얼마 나왔느냐. 코로나 때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14입니다. 14예요. 이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뭐 저점 찍었을 때 보면은 보통 15, 20, 뭐 그 정도를 기록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요. 가장 큰 그런 하락폭을 보였고 가장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하나는 과매도권으로 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투자 심리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야 뭐 워낙 뭐 과거에도 낮게 나왔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보시게 되면 요 지점 9, 10 이하, 그러니까 10 이하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찍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상으로는 일단 분명히 과매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뭐 주식이라는 게 어떤 위험이 터지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어떤 보조 지표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어떤 그런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터지지 않는다라면 과매도권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격 매도보다는 지금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승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빠져나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종목을 가지고만 있다라고 보면 매수가 절대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더 위험이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매도에 따른 반등을 노리셔서 따져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과매도권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가 되겠죠. 하다 보면 반등파가 한번 나올 때 뭐 2600선이라던가 요 부분 2550이라던가 뭐 그 부분에서는 좀 매도를 하면서 다시 또 나오는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말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용기가 좀 있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습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쏟아졌던 적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도 반등판 한 번씩 진행됐는데 최근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반등 다음 반등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금도 그렇고, 다시 공매도에 대한 금지 이걸 반드시 이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어, 위기는 또 기회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지금 이미 파동상에, 보조지표상으로는 여러 가지로서 이미 다 하락을 뚫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파동상에, 그러니까 요 파동, 보통 이제 이 파동만큼 한 번 더 밀려 내려갔을 때 그걸 추가로 좀 한 번 더 내려가거든요.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니까 이제 그게 오지 않았나. 한 번은 용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물론 예전처럼 뭐 신용미수 뭐 이거 쓰는 시점은 아니고 현금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복수를 한번 단계적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힘들 내시고요. 그리고 희망을 좀 그래도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